안녕하세요. 스타크 아카데미의 속지 마세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왜 비쌀까요? 사실 전기자동차는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할 때 차체를 제외하면 배터리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엔진이나 기타 다른 장치와 부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특히 엔진이 비싸고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고요. 기계적 구동 장치가 조립을 힘들게 하는 것인데요.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필요가 없습니다. 원자재도 적게 들어가고 조립도 편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없는데 왜 비쌀까요? 그냥 마케팅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인 양 소개를 하고 새로운 것은 비싼 것으로 속이기 쉽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매긴 것 뿐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백과사전에 있는 전기자동차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자체는 의외로 내연기관차보다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1828년 헝가리 사제 아니오스 예들리크는 최초로 소형 전기차 모형을 만들었고 1834년 스코틀랜드 발명가 로버트 앤더슨은 최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일회용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기 충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 가능한 전기차는 납축전지가 발명된 1859년 뒤에야 만들어지게 되는데 1881년 프랑스 발명가 귀스타브 트루베는 최초로 영구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전기차를 시연했습니다. 심지어 100km/h를 세계 최초로 돌파한 것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였습니다. 벨기에의 카미유 제나치가 만들었는데요. 그 유명한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조차도 전기자동차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1900년 전후에는 이미 미국 도로를 달리는 모든 자동차의 3분의 1 이상이 전기자동차였을 정도입니다. 특히 1911년엔 오늘에도 남아있는 미국의 자동차 기업인 GMC가 전기 트럭을 내놓게 되는데요. 자동차라는 물건의 판매 대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누적 판매량이 682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게 되어 내연기관 자동차에게 밀리게 되고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되되되는 최근에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때에는 이미 배터리 성능이 꽤 많이 좋아져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추세이며 앞으로 가격이 더 낮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수행했던 연구에서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노트북 가격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었는데요. 이미 가장 싼 전기자동차는 1,500만원 정도이고 애플 노트북 중에 비싼 것이 1,000만원, 1,500만원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저의 추정이 상당히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돈을 벌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더 사라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테슬라의 주된 이익의 원천이 바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왜 비쌀 이유가 없는 전기차에 대해서 환경부가 보조금을 줄까요?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의 예산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기차는 진짜 친환경일까요? 우선 사실 전기차는 친환경차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만드는 원천 자체가 친환경이어야 하는데 현재 전기를 만드는 대부분은 석탄, 석유, 가스입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사용할 뿐 실제로는 석탄, 석유, 가스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원입니다. 게다가 석탄, 석유, 가스를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에너지 손실이 50%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효율도 나쁩니다. 따라서 매연이 나오지 않는 점에서는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특별히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더 친환경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도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서 이제는 매연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 싸야 하는데 마케팅적으로 접근해서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었고 친환경을 달성하려면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비싸니까 보조금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깝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2024년
나라 살림 예산 개요에 있는 환경부 예산 내역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표 8-1의 환경 분야 재정 투자 계획을 살펴보시면 물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자연환경, 환경일반, 해양환경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물환경이야 우리가 먹는 상수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게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일반이나 자연환경이나 자원순환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가장 크게 책정되어 있는 게 뭘까요? 잘 보시면 무공해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50%가 넘어갑니다. 즉 전체가 4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무공해차 보급 사업이 2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무공해차 보급 사업이 바로 전기차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4년 환경부 예산에서 보면 전기차 보조금이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환경부 예산 항목 중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환경부는 엄청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국민들은 기업과 정부의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임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분야들도 이러한 종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감시와 견제와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의 속지 마세요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